프랑스 매체가 한국 KF21에 대한 부정적인 특집 칼럼을 게재했지만 이후 한국의 대응에 멋쩍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한국 방사는 2032년 미사일 분야 세계 1등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한국 KF-21보람의 전투기가 첫 실수를 저질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해 살펴보면 한국의 KF-21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아왔고 매우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DAPA에서 2024년부터 시작하는 한국 공군을 위한 양산을 절반인 20대로 줄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연동 시험 결과를 보고 추가 양산을 결정한다는데 이는 역량이 우려된다는 뜻으로 F-35 프로그램에 비춰보면 향후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20%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인도네시아도 방위산업 및 기술 습득 기회를 걷어차고 약 8억 달러를 연체하면서 라팔 42기를 도입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파트너국도 마땅찮은데 한국의 매력적인 기술적, 산업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UAE는 참가를 부인했고 신유럽 정부가 들어선 폴란드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사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더 많은 난관들이 감춰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며 한국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마크로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유럽연합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며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애국 소비를 촉구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국수주의적 개발도상국들이 국민을 선동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프랑스가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프랑스의 방산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한 예로 인도네시아 수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T-50 고등연습기, 1400톤급 잠수함 등 각종 무기를 수입해왔으며 한국이 국운을 걸고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파트너로 총 6.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같은 4.5세대 전투기인 라팔 42대를 주문했고 한국산 잠수함 대신 프랑스의 스코르펜 잠수함 2척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이 유럽 시장까지 장악해오자 위기감을 느낀 듯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 KF-21에 대한 문의가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공군 현대화를 위해 한국산 KF-21 보라매를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의 유력한 후보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KF-21은 높은 성능과 공군력 강화 잠재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비행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KF-21이 MRF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필리핀 당국과 KF-21 FA50 잠수함에 대해 논의했으며 필리핀의 군 현대화 계획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KF-21이 선정되면 2027에서 2009년에 생산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초도 물량을 도입하는 대가로 단가의 절반 가격에 KF-21 도입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강구영 사장은 해외 국방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 성격의 행사에서 KF-21의 단가가 1천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초도 물량 40대의 평균 단가는 약 2천억 원입니다. 지난달 4일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최근 방한한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 등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경남 사천 본사로 초청해 FA50과 KF-21의 경쟁력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태국은 2015년 카이로부터 8대의 T-50과 6대의 FA50을 도입해 전력화했고 이번에 T-50 2대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태국은 향후 노후 F-16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카이는 태국 시장의 최신형 FA50이나 KF-21의 수출 가능성도 엿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대러시아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증강 중인 폴란드에 이어 인근 국가인 루마니아도 K방산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기업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루마니아가 한화의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영 중인 국가 모임인 K9 유저클럽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8개국 가운데 5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K9 자주포 53은 K10 탄약운 반장갑차 36대 등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의 K2 전차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과거 독자 개발한 비존을 전차를 운용하고 있지만 1980년대부터 생산돼 노후화됐습니다.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300여 대의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에이브럼스 M1A2 전차 50여 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50여 대를 두고 한국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2AAC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로템과 우리 정부 관계자가 수출 협력을 위해 현지에서 접촉했다면서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견제에도 K방산에 호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루마니아는 LIGN-X1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54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렇듯 프랑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N-X1,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오는 2032년까지 주력 수출 품목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9과 천궁2는 각각 자주포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K2와 FA50은 전차, 경전투기 분야에서 각 2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일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대형 방산업계 빅4 기업들이 2032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또는 2위에 오르며 약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주포 분야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2032년에 점유율 63.8%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K9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등 8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LIGN-X1의 천궁2가 오는 2032년 27.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미국 RTX의 패트리언 미사일은 점유율 24.9%로 2위를, 러시아 국영방산업체 로스텍의 S400은 20.6%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IGN-X1은 앞서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원대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사우디는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IGN-X1은 지난해 루마니아 국영 방산기업인 로맘과 대공미사일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루마니아에도 천궁2를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력전차 부문에선 현대로템의 K2가 2032년 점유율 19.2%로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를 제조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2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현대로템을 근소한 차이로 앞설 전망입니다.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K2 전차 약 500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전투기 분야는 카이의 FA50이 2032년에 10.0%의 점유율로 2위를, 록히드 마틴의 F-16은 25.1%로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세계 방산시장 4위를 노리는 한국의 방산이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